1, 2학년 때쯤 학원에서 이 아이는 수학 머리가 있어요 하는 순간 관심을 좀 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얘 잘하는 아이구나. 영어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더 달려야죠. 아, 여기는 뭐 경주마니까. 본인도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야, 대부천여고 출신이라고. 뭐 대학을 잘 못 갔습니다. 예. 왜 나 연극영화 아, 조용히. 하고.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아, 지난번 라이브 참 반응이 좋았죠. 오, 뜨거웠죠. 원래는 이제 교육적으로 우리가 육퇴를 하고서 편안하게 맥주 한잔 하자고 했는데 그 이상한 티셔츠 어디 건지 알려달라, 뭐 공부하자, 뭐 난리. 지금 미치겠어요. 공부하자라는 의견 때문에. DM도 많이 옵니까? DM 많이 와요. 계속 브랜드 어디 거냐. 네. 공부 진행해라. 아니 그땐 그렇게 놀리더니 왜 다 입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야? 수영장 가려고 그러나? 아, 이게 보통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차이가 좀 있는데, 여성분들은 SNS든 유튜브든 일단 정보를 알려달라고 많이 하셔. 어쨌든 이제 라이브를 저희가 좀 더 자주 하면서 여러분들과 육아 동지로서 함께 나아가는 좀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또 저희가 한 부부를 모시고서 오.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이니까 네.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육퇴 하고 나서 저희랑 같이 맥주라도 한잔 하려면 우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가 중요하죠? 체력이 남아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특히 애 재우다가 같이 나도 모르게 까무룩 잠드는 경우들 많으시죠? 그럴 때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약간 허탈하다? 그리고 애들도 체력이 좋아야 안 깨고 잘 자더라고요. 맞아, 오히려. 맞아.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왜 우리 부모님들이 왜소하고 허약 체질인 아이들한테 동네 한약방에서 이제 한약 같은 거 많이 지어서 줬었잖아요. 네. 이거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꼭 들어가는 한방 원료가 녹용 홍삼인데 네. 녹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뼈 발육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홍삼 같은 경우는 뭐 면역력 증진에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죠. 더 이상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때는 혼나면 울면서 먹었어요. 전민기 씨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비위도 약해서 구역질 같은 것도 좀 잘하지 않나요?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먹기 편하게 연질 형태로 네. 아주 좀 크기도 좀 작게 나왔습니다. 아, 한 다음에 쏙 집어넣고 물 한 모금만 딱 주면은 꿀딱 삼킬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네, 목 넘김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과 막 실랑이 하면서 몸에 좋은 제품 네. 막 먹이려고 고생 안 하셔도 맞습니다. 됩니다. 이 트레서핀 녹용 홍삼을 무치 연질 캡슐에 담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편하게 먹일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뿔 딜이라고 해서 1+1, 2+2, 4+4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기본 50% 할인된 가격에다가 네. 2+2, 4+4 이 짝수로 가시면은 각각 5에서 10% 추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먹기도 불편한 이 동네 한약방이나 유명 브랜드 제품들 대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좋은 제품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정전부부 이렇게 남겨주셔야지만 스타벅스 아이스 커피 쿠폰 한 장도 지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안심번호를 만약에 사용하신다 이러면 이제 쿠폰 전송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원 많이 보내서 돈 많은 줄 알았더니 공짜 좋아하시죠. 스타벅스 한 잔 무료로 드리니까 이거 사시고 커피도 한 잔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조롱합니까? 아니, 뭘 조롱입니까? 자, 트레서피였습니다. 뭐 어찌 보면 라이벌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저희의 선배님입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부부시고 또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교육 전문가시고 네.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은 두 분은 아주 똑똑합니다. 서울대 나오셨죠? 네, 이분들 교집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권태영 소장님과 주단쌤 부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계에선 두 분 워낙 유명하신데 그래도 혹시 처음 보는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각자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유튜브 교집합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저는 권태형 소장. 저는 주단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 이렇게 짧은 우선- 오프닝 말고 각자의 소개를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일단 서로에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 한 가지씩을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직
소개가 안 끝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영어랑 이제 학습 입시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수학이랑 이제 공부법 위주로 이제 얘기를 공부법.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저희가 담당 파트가 달라요. 이거 좋다. 딱 영수면은 엄마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과목이잖아. 두 분이 그걸 이제 딱 두고. 그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보니까 학부모 강연 20만 명 이상 하셨더라고요. 와. 요즘에 이제 강연 다니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 역시나 어떻게 하면 성적 잘 받나요? 뭐 이런 쪽인가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약간 정보 정보 위주로. 그쵸, 통용되는 교육 정보, 좀 좋은 노하우, 네. 이제 약간 그런 거에 좀 관심을 조금 더 두셨다면 최근 들어서는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무언가에 맞춤. 대한 네, 그런 고민과 질문들이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정보들은 많이 또 오픈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넘쳐나는 게 정보죠. 오히려 너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 상황에 딱 맞는. 그래서 질문을 하셔도 이 속사포처럼 아이의 지금 상태를 쫙 읊으세요. 되게 구체적으로 하겠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저도 여기 쌤들 나오면 제 아이의 상황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커다란 흐름 안에 우리 아이를 이제 넣으려 했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에 맞춰가지고 각자의 길을 좀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럼 뭐 예를 들면 과목별로 좀 뭐는 약하고 뭐는 강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나요? 보통은 그렇게 과목 간의 밸런스보다는 성향. 한 네, 과목 아이의. 안에서 특히 이제 초등의 영어라면 네. 아이가 지금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왔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대형 어학원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네. 있는 반에 있고 네. 이제 이렇게 막 질문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시는 거죠. 질문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질문 자체도 훨씬 디테일하고 네.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솔루션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예전과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최근에 하셨던 강연 중에 두 분 따로따로 네. 뭐 영어, 수학 요즘에는 어떤 식의 강연을 좀 하고 계세요? 주로 저는 초등 수학과 관련돼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영어랑은 조금 또 다른 게 수학은 되게 포괄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게 있어요? 큰 줄기죠. 뭐 선행, 그다음 뭐 학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고 초등 저학년일수록 이제 사고력 뭐 이런 네.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학년별로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별 디테일한 질문들을 하시지만 정작 이걸 다 모아보면 똑같은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학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강의를 좀 많이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초등수학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베스트 뭐 8 뭐 해가지고 뭐 8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거나 이러면 사실 수학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이렇게 실타래가 엮이듯이 다 네.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한 주제를 얘기하면 나머지도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돼서 큰 틀에서 조망하시는데 좀 유리한 그런 강연들을 좀 준비하고 그럼 약간 있어요. 저는. Q&A처럼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한 2개 정도? 그리고 거기에 간단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행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으신데요. 그쵸. 선행을 누가 해야 되고 언제 시작해야 되고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 해야 되는지.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선행을 엄청 하시라고 막 추천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등만 가르쳤다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고등부터 아이들 가르쳐서 중등, 초등 이렇게 내려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초등 때 아무리 많이 뭔가를 배워온 아이들도 그쵸. 중학교 때 다시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어차피 애들 중학교 올라오면 다시 가르쳐야 돼. 고등학교 올라오면 고등학교 다시 해야 돼. 뭐 이런 말씀도 워낙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제대로 진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와서 자기 실력을 잘 쌓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선행인 경우들이 그쵸.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하시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방학 때 예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 1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선행이고 선행이고. 이제 학기 중에는 심화 학습을 하는 게 훨씬 좋고 네. 방학 때는 선행을 하는 게 아하. 좋은데 뭐 이렇게 이제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학군지 사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 우리 애 너무
느려요. 그쵸. 그렇게 하면 너무 주변 애들은 다 빨리 가는데 달려나가고 우리 애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없어. 예.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작 이거에 맞춰서 그냥 집에서라도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은 저 선생님 말이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종착점이 고3이잖아요. 네. 종착점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안전하게 도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거 살 그럼요. 천천히 주워서 그럼요, 가득가득 그럼요, 채워서 가는 게 그럼요. 중요하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학만 또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수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영어 수학을 동시에 잘하는 오. 아이들의 비밀이라는 이제 이런 오, 요거 주제를 궁금하다. 가지고 요거 궁금하다. 강의를 네.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예요? 일단 과목의 특성이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다. 너무 달라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영어 수학에 대한 이 다른 과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면 네. 다른 접근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거를 얘기해 주는 어른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를 이렇게 하다가 수학할 때 되면 수학을 하는데 네. 영어 공부와 수학 공부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어른들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도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런 네. 생각을 안 배운 적 해보시죠. 없죠. 대부분. 네. 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관점에서 아이를 보면 아이가 영어를 잘 해야 되니까 영어만 생각을 하지만 네. 수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아이는 몸이 하나잖아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밸런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학원에서 해주기가 힘들죠. 네. 영어 학원은 영어를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각자 맡은 과목에 그렇죠. 맡은 집중하니까요. 과목이면 수업도 뭐 진도 뭐 선행 얘기 나왔지만 네. 선행 많이 빼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부족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네. 영역만 해도 몇 개고. 그렇죠.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영어의 영역은 몇 개일까요? 듣기, 그렇죠. 뭐 그런 식의. 말하기, 스피킹, 그리고 리딩, 네. 라이팅, 네. 문법, 네. 어휘. 네. 자, 뭐그 다시 정도면 다 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역시. 네. 준 프로 맞으시네요. 그래요? 네. 아,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6개 중에서. 회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게 아까 스피킹이죠. 스피킹이나 뭐 리스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좀 공부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교육열이 저만큼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영역 얘기하면 4개를 얘기하시잖아요. 방금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이라고 그쵸. 말씀드렸죠. 6개거든요. 네. 근데 이 6개 중에 어느 하나도 놓치고 갈 수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네. 이거 하나가 웬만한 다른 과목 하나 이상의 분량을 갖고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게. 그쵸. 그러니까 영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영어를 강조하다 보면 사실 다른 과목 할 시간이 없거든요. 맞아요. 공부할 시간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영어만 할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과목 이기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과목 이기주의.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 그 밸런스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 아. 그래서 문해력이 기반이 된 네. 영어, 수학이 좀 제일 중요한 과목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학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시고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5세, 6세, 7세까지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영어를 달려줘요. 그러다가 이제 7세 좀 막바지 되면은 이제 수학을 달리기 시작해서 초저에는 수학에 좀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영어는 그냥 약간 한 70%, 80% 정도로만 가져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그 나이 때의 영어를 네. 아무리 좋은 영유를 다니고 사실 영어 유치원도 학원이잖아요. 네. 다니고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위험한 건 뭐냐면 그렇게 공식화가 돼서 이때는 이거 어느 정도 해놓고 네. 마무리 좀 해놓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하고 이 사고 자체가 약간 기계적인 사고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 머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을 테고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언어라서 네. 습득이랑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습득 위주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때 명시적인 문법 학습을 할 수 없는 시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죠. 시켜요, 일부에서. 하죠. 그래서 그때는 잘해 보여요. 근데 고3 아이들 지도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강남 송파 아이들이에요. 네. 다시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수학이랑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들어는 보고 했지만 그거를 내 걸로 만들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더라도 뭔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물붓기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이 네. 그런 코스 안에서 성장을 잘해, 또. 잘해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잘 가르쳐서도 정말 있겠지만 타고나죠.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적 감각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고 어. 무조건 저 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습득이라는 노출과 습득 환경에서 학습으로 넘어가는 것도 시기별로 무언가 밸런스를 갖추면서 또 수학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5, 6, 7세는 영유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 사고력 또 들어가고 보내서 무슨 수학학원 가서 네. 야,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소수의 성공 케이스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전반적인 아이들한테 맞는 스케줄은 절대로 될 수가 왜냐면 없어요. 이제 다 엄마들은 내 애가 그 소수에 해당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공부 마음이라는 거죠. 공부 마음. 그러니까 affective filter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싫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좋아하다가 네. 갑자기 그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무언가 맞아요. 뭔가 끝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숙제가 늘 많고 네, 테스트가 갑자기 있고. 단어를 100개씩 테스트를 해야 되고 네. 문법을 뭘 해야 되고 테스트는 끊임없이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딱 됐을 때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들조차도 어느 순간 뭐지? 영어는 사실 즐거운 거였거든요, 걔한테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영어 영재의 조건이에요. 근데 오히려 좋은 상태에서 참 더 많이 읽히고 뭔가 잘 가져야 되는 거를 갑작스럽게 그렇게 좀 선행하듯이 영어를 가다 보면은 영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때는 잘 못 느끼는데 걔네들이 중등, 고등으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영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고등부 지도를 하면서는 환자들 많이 어떻게 해야 봅니다. 돼, 이거. 왜냐하면 영어 자체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필터라는 게 네. 발동을 해요. 그래서 하기도 싫지만 해봐야 잘 안 남아요. 다 체에 걸러버리고 남는 게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때만 그때만 잠깐 보고 이렇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고3 때까지 놓고 보면 과연 그 선택이 다 맞았나.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사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지금 사교육 자체가 그런 밸런싱을 유지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맞아요. 선행으로 쫙 달려가고 네. 뭔가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주입식으로 어마어마한 정보를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생님이나 사설학원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전 부부 채널에 나와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밸런스를 좀 갖추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 공부가 망가지는 때가 언젠지 아느냐라고 여쭤보면 언제예요? 몇 살이에요? 엄마가 진지해질 때입니다. 그럼 우리 7세부터 진지해지거든요. 우리 시작부터 망했네요. 너무 진지해지시면 네. 빡센 학원 보내시잖아요. 대부분. 그쵸. 근데 아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다 어렸을 때가 있었을 텐데 정말 그렇게 공부를 다 했었나요? 안 했죠. 전 그래서 어릴 때 진지하게 엄마한테 난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 돈 아까우니까 빼달라 했는데 안 빼줬어요. 그럼 거기 시간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런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아이였을 때, 내가 학생이었을 때는 그게 참 기억이 나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됐을 때는 막상, 불안감 맞아요. 내 때문에 아이에 적용시켰을 그게 때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부모님의 어떤 교육 철학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목 간의 그런 밸런스.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좋은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초등에만 국한돼서 맞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도 늘 궁금했던 게 진짜 뭐 한 학년 위, 막 2학년 위 엄마들 말을 듣는 것보다 고등학교까지 다 끝낸 분들의 이야기가 진짜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독서와 네. 공부 습관 잡는 거, 수학을 한다면 뭐 연산, 영어를 한다면 뭐 영어 책 읽기 정도, 요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두 분도 그 의견에는 거의 뭐 동의하시겠네요? 네, 근데 하나만 좀 더 보태자면 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보내셨어도 한
한 어머니의 케이스만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그쵸. 그게 카더라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를 내 아이한테 갖고 와서 내 아이한테 적용될 수 없는 조언도 되게 많아요. 아, 그렇겠네. 왜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초중고 좀 다양하게 지도해본 그렇죠? 그런 선생님. 전반적으로. 네. 케이스가 좀 많으신 분. 그래서 네. 오히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어쨌든 정전부부 TV 저도 이제 한 번씩 봅니다만 요즘 핫해서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구독도 안 했는데. 구독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뜰 때 네. 이런 내공이 있는 선생님들 나오셔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선생님 말 듣고서 이제 부모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 굉장히 동의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다니는 학원을 바로 끊어버려야 되느냐? 맞아. 사실 그 다음에 딜레마예요. 대안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그냥 보내던 데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학원을 끊으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학원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많이 네, 진행을 네. 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정말 잘합니다. 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학원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탁상 공론하듯이 뭐 학원 보내지 말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네. 아니에요. 도움 많이 받으실 수가 있죠. 다만 선택을 하시더라도 이를테면 레테를 어떻게든 뚫어서 저기를 무조건 그쵸. 보내서 그쵸. 저 기차를 태워야겠다. 네. 근데 아이가 그 수준이 된다 그러면 보내시면 되죠. 그쵸. 뭐가 문제예요. 네.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럼 또 그걸 보내기 위한 준비 학원을 재수, 삼수, 보낸다든지. 과외, 그쵸. 뭐, 네. 그렇게 해서 일부 아이들은요 경쟁심을 갖고 자기도 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싫다는데 아이는 자신 없어 하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푸시를 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네. 영유나 사립초나 흔히 얘기하는 정규 코스. 정규 코스라고 얘기하는 그쪽으로 간 아이들이 오히려 영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한 몇 학년 정도에 와요? 보통 한 4, 5학년 때 옵니다. 그때 신기하다. 많이 뒤집힌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해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자신은 없어요. 이유는 내 주변에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이게 문제예요. 제가 상담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 이제 강연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강연 끝나고 나면 질문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이가 같이 온 적도 있거든요. 잘해요. 이미 터플 점수 잘 나오고 잘하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잘 못해요. 더 뛰어난 애들이 훨씬 주변에 너무 많거든. 많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시기에 완성이 됐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앞으로 갈 길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력을 좀 잃어버린 느낌? 자, 이걸 학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본인 수준에 너무 힘든 학원이 아니라 조금 눈높이에 맞춘 학원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답이 있는 것처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학년이 그 아이의 영어 학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2학년 계속 딱 2학년 됐으니까 뭘 해야 된다. 편의상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아예 실제 영어 학년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을 해서 맞는 학원을 보내시거나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영어 학원과 관련해서는 도움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의탁을 하시는 게 문제가 돼요. 아예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지금 아이가 이런 정도의 과정에서 모두 다 엄마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못해요. 네, 다 워킹맘도 계시고 네. 아니면 뭐 성향상도 오히려 엄마표를 안 해야 되는 성격들도 계시거든요. 전업주부라고 하셔도 왜냐면 아이랑 부딪히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학원을 보내신다 하더라도 의탁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거를 조금 메꿔주고 왜냐면 결국은 영어 학원은 그만둬야 되거든요. 고3 때까지 영어 학원 다니는 아이는 없죠. 이미 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만둘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거면 도움은 충분히 받지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학년별로 잘 어떠한 것들을 키워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로드맵을 좀 알고 계시고 네. 포기할 건 좀 포기하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럼 요거 하나씩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아이에게 해당되는 로드맵은 아니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영어 학습의 딱 로드맵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게 버전이 몇 개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가 아이들마다 달라서? 잘하는 아이들이 가야 되는 길이 네. 있고 네. 후발주자들이 있죠. 네. 후발주자들이 가야 되는 길들이 있고
패자 부활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중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공통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노출과 습득, 그러니까 영어가 좋아서 많이 듣고 보고 이런 시기와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해야 되는 그 시기를 잘 결정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게 보통은 빠르면 한 4학년 이제 전후서부터는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학년은 사실은 입시 영어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좀 오히려. 재밌게 즐기고. 네, 오히려 최대한. 왜냐면 그때 영어 영재가 탄생을 해요. 아무리 뭐 문법 일찍 배워도 영어 잘 못해요, 나중에. 네. 그게 아니라 영어 영재들의 특징은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영어는 특이한 과목이거든요. 왜냐면 영어는 따지고 보면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수학은 예를 들면 뭐 근해 공식이다 그러면 근해 공식이랑 수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를 통해서는 우리를 뭘 배우나요? 영어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스토리라든지 내용을 전달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고통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걸 뭐 영어로 얘기하면 통사론이 될 수도 있고 영어의 형식을 배우고 구조를 배운다? 너무 어려워요, 이건. 이건 사실 우리도 국어를 그렇게 안 똑같이. 배웠잖아요. 맞아.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는 아이가 좀 즐기고 재밌게 할 수 네. 있는 게 많이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늘 뭐 그때 효린파파님도 그러시고 비슷해요. 나오셨던 분들이 네, 하시는 네. 이야기는 네. 진짜 공통적이긴 하네요. 네. 자, 이제 주단쌤이 너무 쉬셨습니다. 수학 가야죠. 컸어요. 네.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수학적으로. 대세가 수학이니까. 너무 아니, 말씀 많으시죠. 영어 이제 쉬고 계세요. 인트로 깔았으니까. 네, 이제 아, 근데 내용이 본론을 너무 얘기를 중요한 했습니다. 내용이었기 네네. 때문에. 아, 그리고 이게 그거 시간 체크했다가 드렸습니다. 나중에 네. 그거 얘기해 주세요. 아까 영수 잘하는 아이들의 그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기억해 오늘 안에 주셨다고. 못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너무 아, 다 많아서. 쏟아내고 가세요. 아니면 다음에 또 모셔도 되니까. 네. 수학 이제 이야기 좀 해보죠. 질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영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수학을 그러니까 너무 선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좀 더 세세히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좀 나아가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갔을 때 딱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일단은 cho등학교 저학년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력 수학 정말 해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부터 네. 정말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고력 수학이 완전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하면은 좋다. 네.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다. 이거는 확실한 얘기예요. 근데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꼭 학원을 다녀서만 배울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문제를 풀 때도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보고. 풀어보면 안 될까? 뭐 거기 답지에 써있고 해설지에 써있고 엄마 아빠가 설명해 주는 거 말고도 나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 근데 이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왜 그렇게 한 거야? 만약에 부모님 보셨을 때도 이제 저학년이면은 되게 쉬운 내용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학년 사고력은 어렵더라고요. 네. 나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다면 네. 일단 문해력부터 좀 다지고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아이가 못 알아듣는 그런 문제를 접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네. 상태인 거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그걸 충분히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도 설명을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다른 문제도 또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게 하고 이런 훈련들을 조금씩 해나가시는 게 바로 사고력 훈련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학원에 보내고 그냥 의탁하시는 거예요. 그냥 학원에서 잘 되겠지. 맞아. 저도 마찬가지로 학원 보내시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네. 필요한 아이들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연 학원에서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아이를 교육시키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초등학원은 중고등학원하고 좀 다르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수준 높게 배우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학원에서 이 아이가 모르고 넘어가는 건 없는지 습관적으로 문제 있게 이제 방치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관리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자면 그냥 학원에 우선 맡기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서 뭐 좀 어려운 건 없는지 과제가 뭐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선생님 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있는지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해야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고력부터 이제 다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학원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집에서 그렇게 훈련하는 방법도 네. 있겠지만 필수는 아니되 이런 훈련이 의미는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맞는 말인 걸 제가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사고력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 취지는 정말 좋아요. 한 문제에 대해서 아이가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고 본인의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하는데 사고력 수학은 저는 너무 도움이 되고 좋은 네네.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학원을 다니다 보면 어쨌든 또 레벨이 나뉘고 여기서 또 빼 나가야 하는 진도가 있기 그쵸,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숙제를 뭐 몇 장을 해가야 되니까 그냥 약간 계속 스킬만 좀 대충 애가 이제 보다 보면 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그냥 스킬을 알아갈 뿐이지 네네네. 정작 사고력 학원에서 배워야 할 깊은 사고력을 하지 못하고 지금 맞아요. 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니까 네. 아이도 좀 불안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이거 따라가기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 주관이 교육관이 되게 중요한 것 아. 같아요. 네. 우리 아이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행열차에 태울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학군지에 사시나요 지금? 그렇진 아니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변 환경이 이렇게 빨리 가는 분위기는 아니실 수 네, 있는데 맞아요. 이제 학군지에 사시는 분들 특히 더 되게 심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주관을 갖고 있으려고 해도 그쵸, 주변이 다 흔들리죠. 그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도 불안해해요. 아이도 주변에서 보는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중학교 올라간 이후부터일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는 별로 시험을 보는 게 없다 보니까 학원에서 테스트 보면 다 잘해요. 그런가 네. 보다. 학원에서 네. 배운 거를 그대로 시험을 보니까.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아이의 제대로 된 그 실력을 체크해주기도 어렵고 정작 그게 티가 나는 게 중학교. 근데 중학교도 티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네, 가서. 중학교 시험은 와.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전부터 수학학원에서 문제를 계속 돌리면 아, 어느 정도 A 다 맞추는구나.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심한 지역은 뭐 한 50%까지도 A를 주니까 중학교 때 잘하는 거 보고서 우리 애 충분히 초등학교 때부터 잘해 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바로 무너지시거든요. 3등급 기본으로 깔아요. 아, 나 이게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다. 근데 곧 닥칠 일이야.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학원에서는 네. 그래도 또 부모님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도 안심시켜야 되니까 네. 얘 제대로 된 실력보다 네. 현재 뭐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점수 이 정도 맞고 있어요. 네. 이런 걸로 제시를 우리한테 해주니까 네네. 그냥 의탁하게 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 참 쉽지가 않네. 그래서 약간 예. 저는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각자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주기적으로 뭐 다른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온라인상에서 출판사에서 보통 제공을 하는 그런 무료 모의고사 레벨 문제 테스트, 같은 거.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 좀 풀려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근데 우리 아이가 평소에 학원에서 푸는 문제집 수준하고 비슷한 문제집 한 권을 네. 구매를 하셔서 그 문제집을 그냥 테스트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실제로 학원에서 풀었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잘 소화를 하는지를 보면 네. 실력을 제대로 쌓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아예 지금 저희는 2학년밖에 안 되니까 뭐 예를 네. 들어서 학원을 빼고 네네. 그냥 그런 한 문제를 뭐 일주일간 풀어도 되니까 아. 그런 건 좀 너무 느려요. 걔가 그거 싫어해. 성향이. 아이들이 네 맞아요. 성향이 그러니까 심지어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은 수학 문제를 이제 학원에서 숙제 내준 거를 풀고 틀린 문제를 이제 저랑 같이 풀거든요. 네네. 그러면 애가 나중에는 엄마가 설명하면 길어지고 싫으니까 자기가 안 틀리려고 혼자 막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문제를 너무 오래 보거나 공부 시간이 길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얘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풀려고 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아, 있지 그래요? 않나요? 네. 그럼 더 오히려 길게 막 긍정적인데? 붙잡고 해야겠다. 근데 참 이게 그 큐브 있잖아요. 네네. 저희 아이가 33 큐브를 혼자 이제 동영상 보면서 이제 이걸 깨우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네네. 44 큐브를 사줬어요. 네네. 한동안 손을 안 대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영상을 보면서 그걸 또 결국엔 해낸 거야. 야,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오, 작은 성취를 이뤄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네. 이거를 공부로 전환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걔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엄마랑 틀린 거 다시 보자 이거랑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이제 수학학원 끊고 과외 시킨다. 과외를 또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뭔가 학원에 가면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고 네네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과외는 진짜 1대1 밀착 네네네네. 마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높은 수준의 그 학원반을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냥 죽어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맞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그거는 이제 주변 친구들도 맞아요. 있고 내가 맞아요. 거기에서 빠지면 약간 도태되는 기분도 좀 들고 아, 어린아이들도 그런 그럼요. 것도 있어요? 아이들도 그 또래 문화라는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걸 텐데 일단은 아이가 정말 힘들기 전까지는 저는 보내보셔도 괜찮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힘들면 뭐 체면이고 뭐고 그쵸. 네, 다 필요 네. 없죠. 그때까지는 그냥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욕심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원동력이 네. 되기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잘 가고 있는지 체크를 네. 크로스 체크를 좀 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는 수학 공부를 좀 어떻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네, 가서는 초등 고학년부터는 네. 영어보다 수학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 때는 저는 솔직히 엄청난 심화, 엄청난 선행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긴 한데 그래도 5, 6학년 수학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화는 어느 정도는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심화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상위 수학이요? 그거 우리 애 못 푸는데 어떡하죠? 막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네,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심화의 정의를 다르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요? 심화가 그런 문제집이 아니라 네. 우리 아이 수준보다 한 단계 높으면 그게 심화예요, 어머니.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훌륭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 아이가 심화를 하는 목적을 생각하면은 최상위 수학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 푸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문제를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혼자서. 좀 시도해보고 네.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심화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반밖에 못 푸는데도 혹은 네, 맞아요. 30%밖에 못 푸는데도 답지를 외워서까지 최상위를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의미 없거든요. 아. 차라리 한 단계 높은 것도 어려우면 지금 거 그냥 자기 제대로. 힘으로 제대로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높여서 그거 자기 힘으로 조금씩 풀어가는 거. 이 훈련이 중요한 게 중학교부터는 정말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니까 네.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 초등학교처럼 모르겠어 별표. 엄마 이거 못 풀겠어 그치, 징징. 안 이렇게 할 되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려는 아이는 초등학교 때 그런 훈련이 조금이라도 된 아이인 거죠. 아. 그래서 초등 때 좀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고 쉬운 문제만 막 풀리시는 분들이 중학교 가서 후회하는 게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 저기가 있어요. 로드맵이. 그래서 뭐 6세 때는 뭐 1031을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상위를 풀려야 네네네네, 되고 맞아요. 그게 중고등학교도 쭉 있어요. 아, 아이럽이. 그쵸, 그쵸. 네, 아이럽이 쭉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따라갈 필요 없다. 그냥 그럼요. 내 아이의 실력에서 네. 한 등급 위만 높여도 네, 그것이 네, 네. 심하다. 네, 네. 근데 내 아이의 실력을 똑바로 보는 순간 부모가 승질이 나니까 이 감정이 자꾸 개입이 돼요. 그래서 자꾸 족보 따지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 6학년까지면 우리가 3, 4, 5, 6, 뭐 한 4년 정도 있는데. 너무 조급해.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만 천천히 가면 결국은 나중에 역전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못하고 막 승질이 나니까 막 맞아요. 채찍질 해가지고 억지로 맞힌 것처럼 갔는데 중학교 가면 결국에는 그게 터지는 거지. 내 실력이 아니어서 빵 하고 터지는 그 순간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는 중학교도 중요하고 고등학교도 중요한데 그 전체 시기 중에 가장 중요한 오.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음. 딴 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중고. 네, 중3 겨울방학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중3 겨울방학 때 수학에 올인하면 네. 고등학교가 굉장히 편해져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어머님, 중3 됐다고 겨울방학에 해외여행, 가족여행 가시지 말라고. 이때 가시면 정말 후회하세요.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려요. 아, 방학 때 그러면은 좀 네. 학군지에 안 산다고 한다면 좀 학군지에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기숙처럼 한 다음에 한두 달 바짝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풀로 이렇게 수학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점점 이과가 또 득세인 그쵸. 시절에 수학을 잡아놓으면 다른 과목이 정말 훨씬 편해지거든요. 편하지. 그러니까 수학이 엄청난 과목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학이 흔들리면 수학 공부하다 수학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도 잡아먹고 이런 식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럼 중3이라 하면 공통 수학을 좀 선행을 하면서 그죠, 1학년 거. 탄탄하게 다져가라. 네네네네. 요거 말씀하시는 좋은 거죠? 방법 같은데 방학 때마다 제가 돈을 모아서 드릴 테니까 그 학군제가 한 달씩 두 분이 묵으세요. 쫙 달리고 오면 좋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영어 선생님께서는 들으면서 뭐 어떨 때는 끄덕끄덕도 하셨지만 어떤 답변 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입을 삐죽삐죽 하셨거든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밸런스가 중요하고 아, 영어 지기 싫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수학 얘기를 들으면서는 네. 잠시만요. 아, 계속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목이 메이네요. 수학 얘기를 한참 그래요? 들었더니. 왜냐면 저는 이제 들으면서 알죠. 수학이 중요하고 지금은 뭐 특히 이제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이후로는 더더군다나 이제 수학의 비중이 높고 뭐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과연 아이들의 영어는 얼마나 이리 치고 저리 치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밸런스를 좀 잡아봅시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영수의 밸런스의 첫 출발점 자체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그쵸. 사실은 선행을 이렇게 해놓고 혹은 영어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놓고 결국 만약에 수능 영어에서 2등급이 나온다면 오 마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인데 2등급이 나오면 다 망치는 거죠. 목표를 또 이루기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를 좀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수능 영어는 그냥 문해력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리딩이거든요. 수능 네. 영어는 그냥 리딩 시험입니다. 맞아요. 근데 리스닝이 있죠, 앞에 문제가. 근데 사실 얘는 꾸준히만 하면 어떠한 사교육에 도움 없이도 그냥 꾸준히만 하면 맞아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리딩 문제들이잖아요. 네. 어법은 한 문제밖에 없고 그나마도 그렇게 어렵게 내지도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고3 아이들 지도를 할 때 어떤 케이스가 되게 많았냐면 틀려요. 보통 틀렸으면 어떻게 보통은 해주냐면 다시 해석을 보통 그렇잖아요. 뭐 지문 있으면 그쵸. 여기서 끊어서 네네네. 이렇게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글 해석본을 줘요. 그래요? 네, 한글 해석본을 주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지문의 주제를 한번 써봐. 그러니까 더 이상은 영어가 아닌 거죠. 네네네. 문해력 이- 문제인 거지. 네. 어쨌든 한글로 된 EBS 해석본을 줘요. 그래놓고 한 달락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주고 한글로 하면 주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한번 적어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맞아.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한글로도 제대로 와닿지 않은 이 글을 영어로 읽었을 때 아이가 더 이해를 못하겠죠.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그럼 이게 영어의 문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해력이 딸리는 거죠. 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안 되냐면 일단 어휘, 그러니까 우리말 어휘부터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추상어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 이 추상어휘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추상어휘라 하면은 뭐 은유법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자, 추상어휘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거 말고가 추상어휘죠. 예를 들면 피상적인, 기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만하다? 이거를 사실은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혹은 뭐 피상적인 그러니까 추상어휘전 추상이라는 것도 사실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보통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확 이제 추상어휘에 쓰나미를 맞거든요. 이게 사실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 한국말의 의미를 모르는데 이 뜻을 가진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이때부터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는 좀 내가 뭐 좀 부족하나? 독해력이 좀 부족한가? 혹은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해. 그렇게 또 어휘를 막 외워. 네, 그렇게 외우는데 그 어휘도 잘 외워야 되는데 테스트를 용으로만 외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50개, 100개씩 외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면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외워도 돼요. 네. 그래 놓고 2개, 3개씩만 늘려서 가도 나중에 뭐 이제 중학생이 돼도 그냥 하루에 한 8개 정도 주말 다 빼고 빨간 날 다 빼고 그냥 많이 해봐야 대부분 한 5개씩만 외워도 수능 준비하는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빡센 학원을 보내면 100개, 심지어 200개씩 테스트를 보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직전에 봐요. 맞아요. 처음엔 전날에 보다가 전날에 봐봐야 까먹는다는 걸 본인이 인지한 다음에 맞아요. 테스트 직전에 머리 좋은 애들은 네. 플래시 메모리라 그러죠. 그냥 단기 순간 기억으로. 단기 기억으로 외워서 들어가 테스트를 끝내고 나면 점수 또 받고 나서 까먹어. 떠내려 다- 보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해력이 펑크가 나고 맞아요. 그래서 고3 아이를 봐도 결국 문제점의 시작이 초등학습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럼 영어와 관련해서 수학도 바쁘고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출발은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거를 출발했지만 네. 초등학 부모님들한테 정말 이때부터 제발 하세요. 피토하는 심정으로. 실제로 그렇고 네. 저는
입시 지도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입시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얘 왜 지금 이렇게 잘해왔는데 왜 학생부 관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지? 그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1년만 좀 더 빨리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1만 보면 어때요? 와, 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그러다 점점 내려가면 초등학교 2, 3학년을 보면 무한대죠.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물론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닫히긴 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 시기에 오히려 진짜 해야 되는 것들은 잘 안 하면서 이상하게 선행이나 영어도 선행을 치잖아요. 저는 그게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실제 교육에 정말 깊숙이 원장님들도 교육을 맞아요. 하고 학부모님들 네. 뭐 아이들 교육하고 책도 쓰고 문제집도 만드는 이 모든 거라는 과정 안에서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걸 너무 불안해 하신다라는 것 자체. 그래서 저희가 정전부부 채널에서도 그렇고 저희 채널에서도 늘상 강조드리는 게 옳은 시기에 꼭 가장 우선적인 되는 걸 먼저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아이 7살 땐가 막 그 레벨 테스트 저도 이제 막 학원들 다니면서 준비하면서 영어 도서관을 몇 달 보냈단 말이죠. 말씀해주신 이 문장에서 주제 찾고 요런 거를 좀 시키려고 애를 보냈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걸 못 찾아내더라고요. 언제 보내셨어요? 7살 때. 못 찾죠.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이거 너무 지금 훈련시키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빨리 모르겠어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한 몇 살 때 하면 그러니까 될까요? 아이마다 다 다른데 네. 다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글밥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짧은 정말 뭐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한 페이지 안에 담기는 문장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부터인데 사실은 오히려 그 전에 주제를 찾고 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네. 일단 어휘부터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어. 그게 이제 한글 책이든 네네. 그다음에 영어 책이든 왜냐면 이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예를 들면 5개, 10개인데 그거는 놔두고 주제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웃기는 건 뭐냐면 아이한테 물어보면 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뭐야?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면 재고하다 가 뭐야? 영어를 할 때는 enh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고하다. 이게 높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재고하다라고도 이제 하니까 재고하다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알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설명 좀 해봐. 그럼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아는데 설명은 못하겠다. 나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맞아, 설명을 못하면 맞아, 모르는 거야. 문법도 똑같거든요. 문법은 대부분 너무 잘못됐어요. 네. 문법은 그냥 어법 문제 맞추고 틀린 거 찾고 이런 교육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적용을 못 하잖아요. 쓰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 수행평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고등부도 말할 것도 없죠. 지필고사라고 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정말 킬러 문항이 네. 서답형, 선언수령이거든요. 써보는 거. 근데 이게 다른 과목의 쓰기랑 영어의 쓰기는 다르죠. 영어의 쓰기는 무섭죠. 게다가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활동들이 많아요. 발표를 하는 것도 내가 뭔가 써보기도 하고 적용이 안 돼요. 어법 문제를 맞추는 식으로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학원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런 걸 신경 쓰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학원 원장님들 제가 거의 한 7년 전에 네. 전국 강의를 수행평가 대비가 중요하다.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봤을 때 한 7년 전쯤인가 중고등에서도 왜냐면 그때 형식적인 게 되게 많았고 네. 되게 더 중요해지니까 교육 과정 자체나 평가 제도의 변화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제가 학원장님 전국 학원장님들 대상으로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 그래서 영어도 라이팅과 관련된 활동들 여러 가지 또 문법과 관련된 것도 이제 어법 위주가 아니라 쓰는 활동 위주로 그런 학원이 여러분들 좋은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원장님한테도 했던 말씀이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영어 문법을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시기가 왔어. 네.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죠. 혹은 교재를 고를 때도 그다음에 맞아요. 인강을 들을 때도 그러니까 가르치시라는 게 아니라 그다음 무조건 뭐 학원을 끊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할 때 잘 보고 선택을 그거를 해야 되네요. 아셔야지 그 변화를 그쵸, 보면서 그쵸.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정말 옛날 방식으로 하는 데가 많고. 그래요? 네, 확실한 건 여기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내가 푼 거를 아이가 쉬운 언어로 설명할 줄 알아야만 맞아요. 이게 아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영수 이 각 과목의 선생님 부부지만 함께 모셨더니
영수에 어떻게 하면 균형을 찾아가면서 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한번 고민해보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성장하고 바뀌고 하는데 어렸을 때 뭐 1, 2학년 때쯤 학원에서 이 아이는 수학 머리가 있어요 하는 순간 관심을 좀 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얘 잘하는 아이구나. 영어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더 달려야죠. 아, 여기는 뭐 경주마니까. 본인도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요. 대부천여고 출신이라고. 뭐 대학을 잘 못 갔습니다. 예. 왜 나 연극영화 아, 조용히. 아, 근데 이 두 분을 네, 따로 한번 모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두 분에게 각자 이 1시간이 두 짧아. 가지 이야기를 듣기 좀 짧네요. 오늘 말씀을 못 드렸던 거는 네. 영수를 동시에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별로 남겨두고 못 드렸죠. 가세요. 그냥. 많이 못 다음에 드렸죠. 한번 또 와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영어 수학을 따로 지금 네.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걸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나오실 용의가 있으세요? 아, 솔직하게 말씀해 네, 주세요. 아예 뭐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네. 인사 좀 들어볼게요. 어떠셨는지 우리 주단쌤부터. 좀 말씀 많이 못하셔서 아쉽진 않으신지. 아, 네, 입이 좀 붙었는데요. 아까 수학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야, 이분들도. 서로 분량 싸움한다. 아니, 잘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경쟁심이 있어. 저희 부부도 그렇거든요. 예, 보기 좋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말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리액션이 좋으시니까 확실히 아, 좋네요. 왜 네. 채널이 또 이렇게 잘 네, 많은 분들이 성장하는지 관심을 알겠어요. 네. 갖는지를 음. 네, 워낙 아. 또 질문도 현실적인 질문도 네, 많이 네, 주시고 네, 실제로. 반응도 잘해 그래서 주셔가지고 살짝 학부모님들 상담하는 느낌도 살짝 있었고 네. 전형적인 학부모거든요, 아니, 제가.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알찬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다음에 초대해 주시면 또 다른 음. 내용으로 네,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냥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영상을 통해서든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든 여러 노트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항상 불안감이 많이 깔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불안감의 원천이 뭐냐라고 들여다보면 뭔가 엄마로서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찝찝한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변화가 또 없는 것도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딱 한 꼭지라도 저건 정말 맞다. 나는 공감이 된다. 그러면 좀 과감한 실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왜냐하면 늦기 전에. 고등부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게. 그쵸. 얼마든지 기회와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뭘 안 하고 있어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그 말씀 믿어야 중요해요. 되거든요.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커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놀아 보여도 언젠간 우리 아이도 별의 시간이 언젠간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위해서 그러면 어느 좋은 환경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좀 마음? 맞아, 정서. 그렇죠. 정서가 사실 부모님이랑 이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이 정서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고3들 지도하면서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이 고3 때 엄청 흔들려요. 근데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고3 때 잔소리한다고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결국에는 아이 스스로 누구도 쉐어할 수 없는 고통과 터널을 지나가는 이 상태에서 엄마 아빠한테 기댈 수 없는 정서라면 그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고등부는 그냥 서포터즈거든요. 부모님은 네. 역할이 딴 거 없어요. 고등부 되면 학원 선택도 부모님들이 대부분 잘 못해요. 아이가 나 여기 가 그럼 끝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지들이 더 잘 알아서 보냈는데 가져오지. 성적이 안 올라 6개월 동안. 근데 너 그만둬야 되지 않겠니? 한데 애가 싫어 그러면 못 끊어요. 그때는 끊어봐야 갈 때도 사실 제대로 그쵸. 없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를 좀 믿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다고 해서 그것만 사랑으로만 말씀드리지 않죠. 네. 오늘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의 중요한 시기에 좀 중요한 시기. 선택들은 그러니까 방향성은 좀 잘 짚어주셔야 되고 네. 미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너무 급변하잖아요. 네. 지금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오고 맞아요. 있죠. 지금 2022 개정교육 과정, 고교학점제, 대입 개편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초등 아이들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지금 교육제도로 들어가는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뀌는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학습의 방향성을 달리해야 되는가? 이제는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진로가 너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를 갖춰주실 분은 우리 부모님밖에 안 계시니까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공부 조금 국영수 못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입시 제도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거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희 채널을 뭐 어떻게 이게 통합을 하나요 지금? 아 근데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그 육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오늘도 저희 아이 친구 엄마랑 놀이터에 앉아서 막 얘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 이게 다 엄마들은 내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것들인데 계속 후회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을 때 이걸 안 먹어서 얘가 이런가? 내가 임신했을 때 이런 걸 안 해서 되게 뭔가 그 죄책감과 이런 거부터 늘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좀 비우고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좀 방향을 잡고 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고등학교 때는 진짜 기댈 수 있는 부모가 가장 좋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예, 그런 부모가 되려면 결국엔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공부 욕심을 부모가 내다 보니까 사이가 맞아. 조금씩 갈라지더라고요. 맞아. 예, 그 부분은 좀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태영 소장님, 주단쌤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뭔가 마음적으로 약간 좀 안정을 갖는 그러면서도 약간 교육 정보도 많이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잘 되는 부분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지?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아이 잘 챙겨줍시다. 네, 저는 뭐 계속해서 아이 잘 놀아주고 좀 편한 친구가 되도록 하겠고요. 주변에서 다들 되게 네. 그 아이가 아빠랑 너무 잘 놀고 좋아하는 것 같다고 네. 되게 부럽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전민기 씨 더 아, 애써주시기 그래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맡아서 좀 하도록 할 테니까 네. 교육 플랜은 우리 정민혜 씨가 좀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와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자의 어떤 상승 페이스가 조금 꺾였거든요. 네. 예, 이럴 때일수록 저도 좀 더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안 알리고 이거 나만 봐야지 하고 또 아유 내가 아는 내용인 것 같아서 클릭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 채널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책임감 갖고서 네, 우리 채널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연대감을 갖고 하자고요. 그래야 이렇게 더 좋은 분들 모시죠. 우리 네. 채널이 잘 돼야 더 좋은 내용으로 여기가 알차지는 겁니다. 그렇게 네. 남보듯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저희는 다음 한 배를 시간에 탔어요.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